자, 이번 시간에는 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본체 연결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탭나사가 들어가는 부위인데요. 바로 현재 보시는 이 모델링 화면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이해를 좀 잘못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은 본체라는 부분인데, 문제만 보실 때는 본체 안에 들어가는 이 나사 부분까지 이 안에 다 그냥 겹쳐서 들어가는 건 줄 알고 그것까지 다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현재 나사 탭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나사 구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멍 부분을 내주는 작업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화면 지난번에 보신 적 있었죠? 본체 안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아까 그 모델링에서 조금 전에 보신 그 부위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현재 이 부분의 그 치수들은 거의 다 같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규격집에서는 이 부분을 꼭 찾아주셔야 되는데, 규격집을 보시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재어주실 부분은 바로 어디냐면은, 실제로 이 나사가 있는,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이 부분 지금 제가 좀 확대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나사가 실제로 여기에도 바깥지름과 안지름이 두 줄로 이제 도시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자, 이 부분에 제일 바깥쪽 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를 가지고 이 부분에 전체 지름을 재어주시는 거예요. 실제 이 문제에서 재보시게 되면은 약 4mm 정도의 지름 크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도 지금 자로 재보시면 과연 이 부분이 4mm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재보시고요. 자, 실제 도면으로 들어가면서 규격집과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그림 보세요. 자, 현재 이 탭 깊이, 나사 맞춤 깊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규격집에 보시면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그 탭 깊이라고 되어져 있는 쪽수가 있으실 거예요. 현재 이것은 저희 규격집을 좀 캡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연필 자국이 좀 나 있는데요. 자, 좀 지저분하시더라도 이해해주고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고 보셔야 될 부분들이 어디냐면, 자, 일단은 아까 재어주셨던 그 지름 4mm라는 것이 바로 이 D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4mm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값에 대한 안지름 D1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A값과 B값에 대한 이 부분의 지름을 그대로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순나사의 바깥지름 호칭 D라고 해서 바로 이 D값이 바로 아까 제가 그림에서 설명드렸던 4mm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네모난 그 칸을 쳐놨지만 4mm를 찾아주시면서 바로 그 옆에 D1 값이죠. 3.25mm를 그대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이냐 또는 주철이냐에 따라서 A값과 B값의 수치는 달라질 수 있겠죠. 강의 재질이라고 하면은 4mm나 7mm일 수도 있지만, 주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6mm, 9mm로 보셔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재질은요, 주철의 재질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탭 깊이에 관한 부분을 그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주철 쪽으로 해서 그려주셔도 상관없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강 쪽으로 해서 AP 값을 적용하셨다고 해도 시험 문제 상에서는 절대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철로 집어넣고 이제 이 수치를 그대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 확인하셨죠? 3.25, 6mm, 9mm. 자, 요거 이제 기억을 하셨으니까 이 수치를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탭나사를 그려주실 때 그 한 가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점들. 그러니까 나사에 우리 일반적으로 그 필기 공부를 하실 때 나사 제도법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이 있었죠. 일단 이 앞각의 각도는 이런 부분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앞각의 각도는 나사산의 각도를 얘기하죠. 반드시 120도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사산의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골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의 각도, 이 선에서부터 이 사이의 각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사이를 30도라고 일반 규칙으로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엔 도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 부분까지 작업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아까 그 탭 나사가 들어갈 자, 깊이, 탭의 깊이를 이 부분에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줌 명령을 사용해서 자, 이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고요. 자, 중심선은 아직 레이어를 적용하지 않았고요. 자, 이 중심선을 이용해서 전체의 지름이 4mm였었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자, 명령어들을 같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세요. 자, 옵셋. 자, 일단 간격을 2mm 중심선으로부터 바깥 지름을 잡기 위해서 자, 바깥쪽으로 2mm씩 옵셋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D1이라는 값이 3.25mm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반반씩 해주시면 1.625라는 수치가 나오겠죠. 자, 1.625씩 자, 위아래로 옵셋을 해주시고요. 각각 A와 B의 값이 6mm와 9mm였었죠. 자, 처음에 6mm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9mm를 넣어서 다시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일단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규격집에 있는 치수를 올바르게 적용을 하신 거고요. 자, 일단은 각을 넣기 전에 자, 필요한 부분들만 남기고 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바깥쪽에 필요 없는 부분들도 역시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 부분, 탭 나사의 이 부분도 역시 그런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깥 지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는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상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보시면은 바깥 지름이 좀 진하게 표시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당연하죠. 지금 본체 안에 이미 나사가 들어가서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그림과 똑같이 보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 지름의 색깔을 미리 자,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 놓으시고요. 자, 앞에 나사산의 각도 120도를 잡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때는 뭐 일반적으로 각을 쓰셔도 되지만 그거보다 각도 계산하기가 귀찮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X라인을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X라인은 무한선을 그리는 명령어죠. 자, X라인에서 자, 세 번째 있는 옵션 앵글 A 선택하고 자, 각도를 120도를 입력을 해요. 자, 그럼 각도가 120도가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자, 원하는 꼭지점에다 갖다 찍어 주시고 자, 트림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잘라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 골선 있는 부분에도 자, 역시 앵글 선택을 해서 이번엔 30도 반대쪽으로 아차,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 부분이 아니라 자, 다시 앵글 놓고 자, 이 모서리에다가 찍어 주시면 되겠죠. 자, 트림을 하실 때는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긴 잘라 주시고 나머지 선들은 잘라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부위는 나중에 출력을 하시게 되면 그리 잘 보이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깁을 하실 때만 정확히 나사지름만 구별을 해서 나중에 적어 주시면 뭐 실치수는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는다고 하셔도 큰 감점사항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미러를 사용해서 지금 잡은 각들을 갖고 자, 이렇게 미러를 시켜서 반대쪽으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 이 30도짜리 선 지금 그어주신 부분을 갖고 이렇게 하나 막아주시면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뭐 가는 실선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실제로 뭐 여기 지금 불완전 나사와 나사부가 그 완전 나사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대략적으로 바꿔주시지 않으셔도 큰 지장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하신 다음에 자, 이 선은 자, 레이어에서 센터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그려주셨으니까 반대쪽에도 나사를 자,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하나 그리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다시 또 한 번 미러를 시켜주시는 거죠. 자, 엔터. 자, 중심축은 정확히 몰라요. 가운데 축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선을 하나 긋고 자, 줌을 시켜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합니다. 자, 이때 자, 무브로 이동시키는 명령어죠. 다 선택해서 끝을 잡고
이렇게 직각인 위치에 그냥 그대로 끌어다 주세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아래쪽 부분에도 지금 문제 보시면 나사가 들어가죠. 똑같이 미러를 하셔서 이 나사를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중심선만 그냥 간단하게 생략적인 표시죠. 이렇게 중심선만 선택해서 가운데 축으로 이렇게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나사가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는 당연히 옆에서 봤을 때도 이 탭에 대한 구멍 부분이 보여져야 되겠죠. 실제로 이 나사를요, 정면에서 도시할 때는 도시하는 규칙이 또 따로 있었죠.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제가 정석적으로 일단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나사 구멍만 가지고 한번 그려본다면요. 자, 이것이 중심선이 되고 아까 나사의 지름이 4mm였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을 아래쪽에 보시면 2mm 넣고요. 자, 이렇게 그려서 자, 안쪽에 옵셋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얘랑 똑같이 그린다면은 선을 그대로 뽑아다가 똑같이 그리셔도 괜찮지만 이 부위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출력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mm는 너무 크니까 0.5mm 정도만 잡아서 그냥 안지름으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바깥지름은 가는 실선이라 빨간색이었죠. 여기서도 그것은 똑같습니다. 바깥지름을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나사 탭의 부분에 바깥쪽 지름 부분은 4분의 3만 도시를 한다라고 규칙에 써 있었죠. 필기시험을 보실 때 기억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주시는데, 자,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4분의 3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중심선에서 바로 잘라버리시는데, 이것은 절대 맞지 않는 방법이시고요. 어떤 식으로 잘라주시냐면, 자, 보조선을 라인을 그냥 대략적으로 자, 요 정도에다가 선을 그어주세요. 자, 그래서 요 기준선을 잡아다가 자, 이 사이선을 제가 지금 잘라냈죠. 자, 이 부분은 중심선에서 조금 넘어가게, 이 부분은 중심선에서 조금 못 미치게 요 상태로 해서 4분의 3 도시를 해주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것을 그대로 자, 좌측에 옮겨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그 문제상에서 봤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총 한쪽에서 봤을 때 이 탭나사의 개수는 4개라고 볼 수 있겠죠. 좌측에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측에도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지름 2mm를 넣어서 자, 이런 식으로 지름을 잡으셔도 되고요. 뭐 복사를 하실 분들은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옵셋 자, 현재 0.5가 들어가 있으니까 0.5mm씩을요 안쪽으로 다시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옵셋. 자, 바깥쪽 지름은 전부 다 가는 실선이니까 빨간색.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트림을 하실 때, 자, 중심을 기준으로, 자, 반쪽은 여기 이 부분은 잘라내셔야 되겠죠? 대칭도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대칭도 같은 경우에서도 뭐 4분의 3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잘라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반대칭인 경우에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정면이 다 도시가 된 경우는 요 부분 하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보셨을 때, 자, 역시 아까처럼 4분의 3 지점을 따로 보조 라인을 잡아서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선 잡아서 자, 이 부분을 트림을 해주시고 그럼 현재 이 부분과 같처럼 이렇게 4분의 3으로 도시된 것이 바로 탭의 옆에서 본 부분으로 맞는 도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나사 탭이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지금 절단이 된 단면 형태이기 때문에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탭을 그리지 않은 상태라서 완성을 하지 않았었고요. 자, 탭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단면의 상징인 해치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명령어 단축키 H 자, 해치 넣어 주시고요. 자, 해치 모양 자, 이 부분에서 ANSI 31번 선택해 주시고 피크 포인트 눌러서 자, 전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이때 해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요. 간혹 해치가 안 들어가고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제가 해치를 넣고자 하는 부분이 화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지
해치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해치를 넣으려고 하는 부분의 화면이 이렇게 잘려 있으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에러가 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지는 상태에서 밀어주시고, 자, 여기도 지금 좀 이 윗부분이 다 보여지지 않고 잘려서 간혹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위쪽만 마저 해보고 아래쪽을 따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해치를 넣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요. 이 템 나사의 안찌름까지는 단면 해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선택하시면 안 되고, 이 앞부분도 같이, 자, 조금 전에 그려줬던 탭 부분도 같이 여기까지 선택해 주시고,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엔터, 프리뷰, 일단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고, 맞죠? 해치가 안찌름까지 들어가 있죠? 자, 오케이 해서, 자, 해치가 들어갔고요. 아래쪽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자, 해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해치는 가는 실선으로 도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선택해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앞에서 부분 단면 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본체가 완성이 된 부분이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